자,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안재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종합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황이라든지 또 옵션 만기에 대한 어떤 시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장이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옵션 만기의 대응책을 좀 크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하반기에 관심 종목 및 업종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죠. 그래서 최근에 만기주에 또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 이번 주 옵션 만기 같은 거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에 대한 시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크게 한번 잡아드리고, 하반기 마지막 좀 남은 시간에는 하반기에 더 관심 종목이라든지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시장이 너무나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 시장보다는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대응책을 오늘은 좀 심도 있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오늘 그 흐름을 간단히 일단 한번 보겠는데, 오늘 여러분 갑자기 보시면 외국인이 한 3,900억 정도 지금 갑자기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한 10일 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다시 종합주가가 2,200을 뚫고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래 대세 상승할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단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1,000억도 아니고 약 3,900억. 상당히 큰 물량이죠. 이 정도 되면은 좀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다는 분위기인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10,000계약 매도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인데, 이 선물 10,000계약도 여러분 돈으로 치면 1조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갑자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현물과 선물을 이렇게 매도로 강행했다는 것은 좀 시장을 조금, 한 10일 동안 계속 상승 추세를 본 흐름을 조금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외국인 특징이 뭐냐면은 최근 10일 정도의 상승 포지션에서 단기죠. 단 하루 만에 좀 하락 포지션을 잡았다. 이건데, 이 외국인의 포지션은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는 어떤 이 큰 추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그 외국인들이 어떤 이 포지션이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미국, 특히 유럽 시장.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이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지금 이탈리아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는데, 단 하루 만에 이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10일 동안의 상승 흐름을 바로 방향을 지금 하락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러한 하락 포지션이 오늘 같은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7월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분석인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옵션 하신 분 중에서 풋 옵션 하신 분들, 풋 277.5짜리 같은 경우는 어제 약 3만원짜리 오늘 27만원까지 갔으니까 단 이틀 만에 10배 갔습니다. 최근에 보기 드문 현상이죠. 단 2, 3일 만에 지금 10배 갔다는 소리는 주식으로 말하면 1000%인데, 이번 옵션 만기 때는 이러한 변동성이 제가 봤을 때 크게 놀 거기 때문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님들 옵션 이게 또 베팅을 상당히 많이 할 걸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옵션은 상당히 위험하지만은 내일 수요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님 조금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베팅 해볼 만하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만을 베팅했을 때 손실은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손실하면 100만 원이지만 수익은 100만 원 이상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동이 큰 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한번 베팅을 하면은 손실보다 전체적으로 수익이 크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하는 거. 그래서 옵션 만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 옵션 만기로 과연 풋이냐 콜이냐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지금 가장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외국인의 움직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외국인 따라가자. 이 외국인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 만기, 특히 내일, 특히 이번 목요일 옵션 만기 날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잡고 내가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그럼 종합주가 얼마의 지지를 받는다, 얼마의 저항받는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외국인 움직임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여러분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은 추세대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빠르게 포지션이 변한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10일 동안 주가를, 현물을 계속 매수했고, 그 다음에 선물 쪽으로도 매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단 하루 만에 여러분,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을 매도 때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 모레 만기까지 이 상승으로 봐야 될까, 하락으로 볼까? 오늘 하루가 살짝 그냥 뭐 단기 늘리목이냐, 아니면은 이 추세가 바뀌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전처럼 이런 어떤 계획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방향이 바뀌면은 외국인도 바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이 이게 흐름을 바꾼 것은 일단 여러분 추세를 일단 조금 바꿨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외국인들이 예전과 다르게 포지션을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들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선물에서 빠른 움직임이 나왔고 이 외국인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 80%를 좌우한다 봅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만기까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도 힘이 없고 기관도 지금 큰 힘이 없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펀드 환매 물량과 매수 물량과 자문사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OCI가 여러분 고점 대비 30% 빠지면서 이 자문사도 마찬가지고 이 기관도 여러분 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장을 좌우하는 거는 지금은 일단 무조건 외국인이고 이번 주 만기 이 옵션 만기는 거의 외국이니까 여러분 이 외국인이 오늘 단기적으로 매도했는지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기일 대응 방법을 한번 보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이거는 반드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 특히 만기일, 옵션 만기일에 2시 반, 2시 30분 이상에서 주가가 한 방향으로 올라갈 때 간다든지 내려갈 때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기일 날은 한 2시 40분에는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기다렸다가 2시 30분에서 40분에 방향을 잡으면 한번 따라가는 매매해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 상당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베이시스가 1.20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베이시스가 이런 플러스 약 2.0 그러니까 코텐거죠. 상당히 강했습니다. 플러스 2.0을 하면서 최근 한 일주일, 최근 한 1, 2주 동안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약 7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최근에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가고 베이시스가 2.0 이상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도 매수하고 프로그램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우량주 위주로 강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하고 선물 또 만개도 매도하고 그런데 베이시스가 여러분 2.0에서 1.2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오늘은 프로그램이 멈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춤거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는 40% 이상 빠졌는데 내일은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크게 매도로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원체 또 주춤거리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수요일이고 목요일 만기날은 이 프로그램이 다시 움직이는데 이 베이시스가 1.2 이상일 때는 그나마 프로그램이 여러분 하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1.7 이상 올라가면은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만약에 1.020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프로그램 물량이 크게 추리될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최근에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약 7조 가까이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날 롤오버 되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내일 쉬었다가 만기날 이 물량이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 추리로 강하게 노느냐 이게 다 자기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기준을 잡는 게 베이시스 한 1.20으로 잡으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 꼭 베이시스 1.20 정도는 선물 옵션 하신 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이 완전히 방향이 잡힌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뭐 방금 단기 수급에 따라 하자 이 소리는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가게 매도했다고 해서 내일 또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확 매도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이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급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입 하락을 살짝 한다면은 또 주식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반등을 좀 할 것이고, 이래 되면은 베이시스나 프로그램 이게 다시 조금 살짝 매수 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그 다음 내일 모레 만기 날은 또 다시 이러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저점 대비 반등이 나오겠지만 다시 이번 주 만기 날은 조금 프로그램 매도 출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각 증권사의 어떤 선물 분석을 보면은 6대4 정도로 조금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가 될 것이라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 개인 투자 주식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 미국 시장을 너무 치우쳤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미국 시장에 따라서 주식이라든지 시장 방향을 체크했다는 겁니다. 즉, 최근에 미국 상이 급등했죠. 한 일주일 이상 7, 8일 동안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전에 지수는 다시 우리나라도 전고점을 뚫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주식을 가게 매수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현물 매수 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이게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미국 시장보다는 이머징 시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도 이머징 시장, 특히 어디입니까?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 특히 브라질이나 인도 정도를 이렇게 한번 봐주신다면은, 이 브라질과 인도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시 한 4, 5일 올라오다가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전체 좀 깼고,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 후에 다시 박스 끊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럼 상승 추세가 다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과 인도를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한 2100을 전에서 상당히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미국 차트, 미국 시장을 만약에 본다면은 아직 대세 상승은 살아있다 이 판단하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미국 차트를 보면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대세가 살아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냐, 브라질이나 인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중기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즉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우리나라 시장은 큰 흐름은 차라리 브라질과 인도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중기 박스권 변동성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브라질이나 인도 이 차트를 한번 분석하시고, 특히 유럽 쪽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번 시장이 계속해서 주식을 중기로 묻어놨고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올라갈수록 분할 매도를 해서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되느냐, 이걸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올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중기 상승 추세보다는 인도나 브라질처럼 중기 주봉상, 수급상으로는 중기 박스권이고 상당히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는 출렁거리는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도, 브라질, 러시아 요 흐름을 한번 꼭 체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탈리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탈리아인데, 오늘도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오늘 상당히 개파락하고 급락하다가 저쯤에서 지금 꼬리를 달고 지금 한 보합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탈리아가 지금 상당히 유럽 쪽에서 이제 말이 많은데, 이 이탈리아 때문에 최근 오늘도 우리나라 정도 휘청거렸다 이렇게 결론 보는데, 그럼 이 이탈리아 흐름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본다면은 유럽, 프랑스라든지 독일, 영국까지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큰 상승 추세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탈리아 흐름도 보면 인도 브라질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중기 상승 추세보다는 조금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만기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번 만기일은 이탈리아나 브라질, 인도처럼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급변, 즉 3, 4일 동안 급등했다가 3, 4일 동안 급락하던 이런 급등락 패턴입니다. 그럼 종합주가가 우리가 2100 정도에서 거의 2200까지 올라가다가 또 2000선까지 거의 내려가는 이런 급변한 장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만기에는 예측은 건물이라는 거죠. 무조건 시장이 간 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크게 우리나라는 큰 변동성 구간이고 특히 이번 주 만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어제가 상당히 우리가 6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지금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분명히 저점 매수에서 꼬리 달고 올라올 겁니다. 근데 내일은 저점에서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그 다음 일에 만기 목요일이죠. 이때 다시 거기서 상승을 하느냐 하락하느냐는 외국인 동향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외국인 동향을 잘 분석하고 외국인의 현선물, 특히 현물,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이번 만기 날은 강하게 매수로 들었냐, 매도로 들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방향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만기 날은 여러분, 이런 변동성하게는 이 예측으로 접근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옵션 하신 분 콜이다 풋이다 이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건 외국인 방향, 외국인의 선물 방향에 따른 프로그램 방향.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이 베이시스 1.2 이 1.2를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방향 요게 왜 제가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이시스가 1.2, 1.7 정도 위인데 이 프로그램이 최근에 차익과 비차익 합쳐서 근 7조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조 물량이 매도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흐름이 계속 추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이 흐름이 계속 7조 매수 들었던 게 어제까지 해도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프로그램 매수가.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냐면은 프로그램이 보합으로 가버렸습니다. 즉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다가 멈춘 상태에서 다시 계속 그 추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이 터닝 포인트가 꺾이느냐 이게 여러분 관건인데 이게 내일 하루는 주춤거리겠지만 만기날 상당히 프로그램이 급등 내지 급락으로 노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 베이시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 기준 베이시스가 한 1.2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이다 보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럽장이라는 미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좌우를 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움직임 자체가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올라가면 그 다음날 바로 현물 선물 매수를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밀리면 바로 현선물 매도를 놓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특히 내일은 하루 반등이 살짝 놓더라도 만기날은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매수 방향, 매매 방향이 결국은 이 옵션 만기를 좌우하는데 그 방향은 결국은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 어떤 유럽장이라든지 미국장의 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 외국인들이 현선물 방향은 좌우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지 마시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 만기날은 무조건 따라가 있는. 그리고 이 특히 프로그램이 현재 최근에 7조가 들어온 물량이 계속해서 이 추세가 매수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로 넣을 것이냐 이게 핵심 키이기 때문에 요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결국 이것은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고 외국인 동향은 결국은 미국장이라든지 유럽장의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대응으로 따라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이 베이시스 흐름이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이게 평균 베이시스인데 마이너스 0.5에서 보면 5월달, 6월달, 6월 7월달까지인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월달부터는 이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1.0, 1.5, 2.0 최근에는 거의 2.0에서 매수가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에 6월 24일 정도부터는 베이시스가 거의 2.0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 7조 가까이 들어왔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매수가 오늘 보시면은 오늘 베이시스가 종가가 뭐 1.2
이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2.0 베이스가 뚝 떨어지면서 끝났다는 말이죠. 이 흐름이 단순히 눌림목이냐 아니면 추세가 꺾이느냐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느냐. 이게 여러분 내일 하루는 제가 볼 때 주춤거리인데 만기날은 이게 꺾일지 급등할지가 좌우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방향이 완전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있던 흐름 그리고 미국장이라든지 유럽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순차익 장고 한번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최근에 7월달 한번 보시면은 베이시스가 이렇게 쭉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서 차익 잔고가 이렇게 쭉 줄어들었죠. 이제 약 마이너스 5천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이 추세가 최근에 완전히 순차익이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번 주 만기날 완전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그동안 많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확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이 추세대로 그대로 베이시스가 올라가면서 차익 잔고가 계속 줄어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 차익은 5천원밖에 없는데 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베이시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흐름이 오늘 멈췄단 말이죠. 이 멈춘 상태에서 내일 하루 쉬었다가 다시 그 추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다시 꺾이느냐. 이게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걸 봅니다. 큰 흐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내일 하루 쉬었다가 이번 만기날은 오늘이 급락했죠. 그래서 오늘은 급락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하루 쉬었다가 내일은 여러분 살짝 저는 조금 공방으로 입각한데 목요일 날은 급등 내지 급락이 놓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시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HTS를 한번 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시장을 천천히 보겠다. 잠시 HTS를 보면서 한번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게 1분 차트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1분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선물 1분 차트인데 오늘 보시면은 개업 하락이 어떻습니까? 개업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도 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죠. 선물이 얼마나 빠진다면은 7.4포인트. 최근 들어서 선물이 이렇게 하루 만에 7.4포인트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 내일 말고 모레 옵션 만기날. 옵션 만약에 만기날 이렇게 7.4포인트 빠졌으면 풋옵션이 심지어 100배, 200배짜리 터지는 거죠. 100만원 넣었으면은 1억에서 2, 3만까지 터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만기날이 터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풋 277.5짜리 같은 경우는 단 이틀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터졌습니다. 이틀 만이죠. 그래서 이 옵션, 이런 옵션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옵션을 또 도박을 하는 건데, 저도 그래서 옵션은 사실은 전문적인 겁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실전 경험이 많이 되는데, 그러나 이번 주 목요일, 내일 쉬었다가 저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옵션을 꼭 하신다면은 소액으로 베팅은 한번 해볼만 하다. 왜 그러냐면은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돈에 손실보다는 수익이 크게 나. 예를 들어서 이렇죠. 여기 맞출수가 100만원씩 콜옵션, 풋옵션 사죠. 그러면은 한 사람은 100만원 손실 보고 한 사람은 수익이 날 거지요. 손실은 한 사람은 어차피 100만원 나지만 수익은 200만원 이상, 200만원에서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옵션은 좀 위험하지만은 유주 만기에는 이렇게 좀 한쪽으로 베팅이 크게 놓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좀 옵션 예전에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한번 해볼만 하고 특히 2시 한 30분 정도에서 반방향 프로그램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간다든지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할 때는 그 방향 정도는 베팅 한번 하셔도 상당히 좀 큰 변동폭이 생길 겁니다. 그건 한 번 정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에서 이런 베이시스가 보시면 이게 1.15인데, 보시면은 이게 2.0강에 있다가 오늘 1.15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 흐름을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게 풋 277.5짜리입니다. 풋 옵션 277.5짜리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풋옵션 277.5짜리인데,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3만원대였습니다. 3만원. 그 다음에 그 전날, 그저께는 종가가 22,000원. 그래서 종가가 그저께 22,000원, 어제는 약 3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오늘 종가가 27만 6천원. 그러니까 22,000원, 3만원짜리가 보시면은 27만 6천원. 그러니까 단 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장중에 아무 데나 잡아나신 분도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그 10배가.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오늘 미스리, 메신저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20주 잡았나 다 들어가요. 20주 잡았는데 10배 가까이 터졌다 해서 문자가 왔던데, 그래서 반은 청산하고 반은 오버나이트 해라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이게 이제 옵션의 매력인데, 반대로 콜옵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콜옵션은 상당히 지금 거의 막 반토막 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옵션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제 이번 주 만기 같은 날 있죠. 이번 주 만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이번 주 만기 같은 거는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응으로 할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 외국인의 동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외국인 동향도 봐야 되고, 프로그램 동향도 봐야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수급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우리가 오버나이트를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선분의 옵션 하신 분은 장중 매매입니다. 장중 매매를 하신 분은 순수하게 장중, 얘네 보시면은 제가 말씀한 이 차트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고소비책 강의할 때 이 차트를 보는데, 순수한 에너지 방향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한 우측의 차트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선물 240분 차트인데, 이번에 보시면은 203 차트 보시면 이쪽 고점을 이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한번 보시면은, 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오늘 뚝 꺾였죠. 그래서 이 부분 가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 정고점을 뚫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2, 3일 전에 어제부터 뚝 떨어지니까, 야, 이 추세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차트는 여러분, 일반적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차트인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제가 예전에도 고수비책 강의할 때에서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갭 보정 차트 있죠. 그러니까 순수 장중 하면은, 이걸 여러분 갭을 없이고 이렇게 차트를 한 240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순수한 갭 보정 차트인데, 실제 순수한 갭 보정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같은 240분 차트인데, 현 위치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박스권이죠. 최근에 보시면 거의 여러분 박스권이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사실은 박스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박스권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출렁거리 흐름이 간다는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한 갭 보정 차트를 봤다면은 충분히 이번 시장은 어제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내일까지도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내일 갭 상승이 하든지 갭 하락을 하더라도 시가로부터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갭 보정 차트라는 뜻은 미국장이 오늘처럼 우리처럼 하락을 해가지고 아침에 갭 하락, 즉 갭 하락에서 출발하더라도 어제 종가에 오늘 시가를 붙여서 보는 거죠. 즉 옵션이나 선물 매매하신 분이 오늘 아침 시가에 내가 무포했어,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하신 분은 오늘 아침 시가에서 주가가 올라갈지 시가에서 내려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갭 보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갭 하락하고 나서 더 밀려버렸죠. 그럼 아침에 갭 하락한 상태에서도 풋옵션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갭 하락하면 반등이 놓을 때는 아침 시가 장 출발은 콜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갭 차트를 봤다면은 이번 장은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의 차트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차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중 힘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등락을 계속하는 장이다. 지금 최근 보시면 한 2달 동안은 변동성이 큰 등락장입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제가 하나 더 보시면은 요 60분 차트인데,
이 선물 60분 차트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요 파동이죠.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선물 60분 때는 이 파동이 여러분 약 한 번 올라가면은 3일에서 5일 올라가고 내리면 3일에서 5일 내려옵니다. 그죠? 예전에 강의할 때 요 보시면 주기가 있죠. 한 3일, 하루 이틀 3일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3일 내려오면 또 3일 올라갔다가 3일 내려오고 요게 약 3일에서 5일 주기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3에서 5일, 내려오면 3, 5일. 이렇게 딱 보신다면은 이 최근 3일 전, 오늘, 어제, 그저께 보면은 꼭지에서 찍었죠.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 하락 파동이 3일째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그러면 이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앞쪽 부분처럼, 앞쪽 여기처럼 이 소강 상태가 될 한 거. 그래서 내일은 좀 밀리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밀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이 순수하게, 갭 보정 차트를 만약에 이거 봤다면은 이번 시장,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하락 흐름을 여러분 봤다면 오늘은 아침에 갭 상승을 하든 갭 하락을 하든 배팅을 여러분 하락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하락 힘이 마무리된 힘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조금 갭 상승 출발하든 갭 하락 출발하든 출렁거리다가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을 한다는 거죠, 살짝. 이 흐름이 여러분 오버나이트를 하지 않고 장중매 하신 분은 좋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 만기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옵션 만기 날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뭐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매도한다, 뭐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아직 나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한다, 상승으로 본다. 나는 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으로 본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실 거지만은 특히 선물에 옵션 하신 분은 순수하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수급대로 따라가시면은 거의 80% 맞습니다. 그러면 만기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목요일 만기날도 순수하게 이 방향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방향을 보면서 60분 차트와 15분 차트 상승하는 정도를 보시면은 그 방향으로 가시면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 복잡할 때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크게 글로벌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는데,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 브라질 차트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왜 제가 이 브라질을 많이 하냐면은 사실 지난해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상당히 강세를 띄었고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브릭스 국가, 이머징 시장과 브릭스, 그러나 브라질, 인도, 러시아,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대만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너무 봐버렸다는 겁니다. 이 다우존스라 너무 봐버리기 때문에 추세 살아야 되는 시간인데 브라질은 보시면은 이미 중기적으로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출렁거리다가 최근에도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4일 정도 급등했다가 지금 벌써 5일째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전 저점 가까이도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라질을 조금 참고했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그저께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제가 브라질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브라질 시장을 여러분 주봉을 안 보자는 겁니다. 이미 이 주봉 보시면 이 앞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꺾였죠. 이 부분에서 이미 중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마무리되었고 중기적으로 지그재그로 출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브라질보다 좀 강하지만은 이 브라질처럼 이미 중기 조금 추세는 이탈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벌써 지금 OCI, LG화학 같은 종목은 전고점까지도 못 가고 다시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질 흐름을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차트를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말이 많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근에 한번 보입시다. 거의 이 이탈리아를 표본을 삼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탈리아도 거의 최근에 보시면 여기서 양봉이 5개. 그러니까 다시 장이 완전히 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반등한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무너지고 있죠. 최근에 지금 보면은 장대봉이 6개 넘어서 완전히 전저점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밑에서 꼬리 달면서 지금 양봉을 치고 지금 거의 보합. 오늘 아침에 오늘 시장 갭 하락을 상당히 많이 했다가 그리고 다시 밀리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오지만은 어제 뭐 종가 정도, 약 보합 정도에 끝났는데 이 이탈리아가 지금 이제 유럽 시장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뭐 그리스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불똥이 지금 이탈리아에 넘어가면서 이 이탈리아가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출시가 완전히 뭐 무너졌다기보다는 주봉상 보시면은 이 주봉 흐름이 다시 이렇게 출시가 이탈된 거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리스 문제도 이탈리아 문제도 우리가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상당히 강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유럽 시장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하고 또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절충해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한 2100선에서 상당히 등락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상승을 강하게 해왔지만은 그 상승이 계속해서 가는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을 사실 물량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하든지, 그리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중기 2100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분할 매도, 2100에서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로 관점을 보는, 이렇게 이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시장을 보면서 했다면은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분간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시장을 우리가 제가 한번 보면서 그러면 이 시장이 현재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상당히 이번 하반기에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도 이제 각종 언론에서나 에너지테의 어떤 분석도 보시고 각종 방송에서 전문가들을 보시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중기적으로 좀 쉬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증권 방송을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장은 계속 간다는 쪽으로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 자동차주, 화학주, 정유주 그냥 밀리면 그냥 보유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증권 전문가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하시면 좋고 밀리면 추가하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그리고 증권 쪽에 증권 회사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분들은 항상 여러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좋게 보는 분이 많죠. 근데 시장은 냉정한 건데, 냉정한 게 방금처럼 이탈리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여러분, 그 다음 미국 시장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이번 이 하반기 주식 시장은 사실은 상승 추세는 좀 이탈되지 않았나, 좀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방금 브라질도 보여드렸고 인도도 보시면은, 저는 이번 시장은 이 2200선은 좀 뚫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은 이탈된 상태고, 그 다음 기존의 주도주였던 LG화학,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들도 이제 등락이 심한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미국장 살짝 이탈하니까, 살짝 빠지니까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이런 패턴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계속 시장이 상승한다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변동성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2000 초반에서 최근에 2100 얼마까지, 2150까지도 급등했다가 오늘 이틀 만에 약 60% 또 바로 하락해버리죠. 이런 흐름이 이번 하반기에도 저는 계속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시장은 저는 변동성 장이다. 지수가 1,200포인트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게 이미 브라질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인도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만 견주하게 노는데,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여러분 재밌는 것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나서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면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따라 오릅니다. 우리 시장이 내리면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게를 미국 시장에 두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은 이머징 시장 쪽에 무게를 좀 두시고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기 하반기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주도주라도 무조건 중기로 보유해라,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종목보다는 이 시장의 방향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종목이 아니라 종합주가 방향에 따라 매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주가가 급반등했을 때 현대차, 현대중공업, LG화학 다 급반등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주가가 밀리니까 현대차, 현대중공업 주도주를 다 지금 하락했습니다. 오늘 LG화학 4% 이상 빠졌죠. 현대차 어제 오늘 합치면 5, 6% 넘게 빠져봤습니다. 즉 종합주가가 빠지면은 그냥 그대로 빠지고 좀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을 많이 찾는데 이제는 종목은 여러분 사실은 결국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도 좀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너무 여러분 숨은 종목 찾는 시기가 아니라 종목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종합주가 방향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럼 시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분석해야 되고 어떤 경제 흐름을 여러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는 중기 보유보다는 변동성 장시고 그 다음에 종목보다는 시장 방향에 따라서 이 주도주를 계속 가져가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분할 매매, 분할 매수 들어야겠지만은 차별화 주식을 오래 하신 분과 주식 2, 3년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완전히 차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제 그저께 이 장에 빠질 때 오늘도 빠질 때 여러분 또 바이오주 살짝 한다든지 살짝 작은 테마주, 대선 테마주 이런 거 하신 분들 계시죠. 물론 지수가 빠질 때는 그 정도로 강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정보도 나중에 물리게 됐죠. 오늘도 바이오주가 막판에 살짝 밀려버렸는데 그런 흐름이 자주 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여러분 장이 안 좋다고 주도주들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자꾸 소형 테마주, 코스닥 종목 하지 마시고 종목은 장이 빠질 때 빠지는 주도주의 가졌다가 그 종목이 올라갈 타이밍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여러분 어차피 저는 뭐 특별한 종목을 찾는 분이 많으신데 종목은 저는 결국은 뭐 자동차라든지 정유, 조선 이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종목이 LG화학과 현대차. 이거는 두 개는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물론 종합주가가 좀 빠지면은 조정을 주겠지만은 결국은 계속 예전에 삼성자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LG화학이라는 현대차가 여러분 조금 시장에 많이 빠지면은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은 추가를 해도 좋습니다. 추가를 해도 좋은데 그러나 이 종목들도 막연히 묻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LG화학과 현대차는 당연히 가져가고, 그 다음 만도는 제가 5월달 이 방송하면서 그때 18만원에서 말씀드린데 이미 22만원까지도 올라왔는데, 만도와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들은 여러분, 일본 수혜고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큽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도 저는 21만원 밑으로 오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도가 21만원 밑으로 보시고, 그 다음 현대중공업도 여러분, 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다 하지만은, 조선주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정도만 보시고 현대중공업도 저는 한 45만원 정도를 중심을 잡고 45만원 위로는 분할 매도 45만원 밑으로 분할 매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무조건 고 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은 45만원에서 중심을 잡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LG화학은 한 44만원에서 46만원 정도가 그 기준 가격을 보시고 SOL 같은 경우 여러분 한 14만원 밑으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13만원 좀 올라오면 좀 분할 매도하는 이런 관점에서 LG화학, 현대차, SOL, 현대중공업 결국은 이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런 주도 종목을 종합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간다. 그 다음 글로벌 경기가 시행할 것이냐 말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종목은 주도주 그대로 하시면서 시장 방향, 종합주가 방향이 앞으로 여러분 좀 조정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살아날 것인지 제가 보는 견해는 저는 하반기는 상당히 지수가 변동이 심한 중기 큰 변동성 박스권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 만기 날은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어제 오늘 단 이틀 만에 2일간 지수가 60% 빠졌거든요. 또 그전에 물론 최근 3, 4일 동안 약 100% 이상 또 급등했죠. 이렇게 여러분 지수가 요즘은 뭐 하루에도 3, 40% 이렇게 2, 3일에 그냥 거의 100% 가까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수급에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풀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견조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LG화학, OCI, 현대중공업,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여러분 매물이 터졌고 그다음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의 흐름이 매도가 났는데 그래서 오늘 이번주 옵션 만기 날의 이런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을 꾸준히 매수하다가 오늘 드디어 매도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 정도는 살짝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어제 60% 빠졌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개파락하면은 분명히 단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일은 십자형 정도의 장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번 목요일 만기 날에 여러분 이 흐름이 급등이냐 급락이냐 변동성이 아니면 엄청나게 장중에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날은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말해야 될 게 뭐다? 예측하지 마시고 외국인의 현수물 방향으로 따라가자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현재 최근에 약 비차익과 차익 중에 7조 가까이 들었던 물량이 계속해서 그냥 매수로 들어올 것이냐, 롤오버를 하면서 매수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장 막판에 매도로 확 쏟아질 것이냐. 이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한쪽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 날은 꼭 이 프로그램을 체크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체크할 때 제가 뭐랬죠? 베이시스가 얼마다? 1.2. 베이시스가 1.2 아래에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이시스가 1.67 이상에서 견조하게 했으면은 프로그램 물량이 출력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상승적으로 보시되 프로그램이 1.5 밑으로 가면서 1.2 근접하면은 프로그램이 의외로 매도가 많이 출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만기 5장에는 꼭 프로그램 여러분 물량은 베이시스 1.1 체크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5장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2시 30분 정도에서 프로그램이 매수 확 들어온다든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옵션 하신 분들 조금 배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번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장을 볼 때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너무 여러분 촐랑거립니다.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를 하면은 꾸준히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미국장이라는데 유럽장에 따라서 하루하루 이 포지션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현재는 좌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촐랑거리더라도 외국인 포지션을 따라가는 대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브라질과 그 인도, 러시아 이머징 국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2200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사실은 발생하신 분들이 매매하기 좀 좋은 이 장이 급변하는 장이 될 거고 특히 이 우량주 있죠. 우리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급변한다는 거죠. 즉 2, 3일 하락했다, 2, 3일 반등. 그러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이런 장에서 오늘 같은 장에서 테마주 또 소형주 하신 분 계신데 그 종목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물려도 결국은 올라오는 종목 또 물렸을 때 내가 추가를 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하시되 다만 종합주가 방향을 잘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하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찾는데 주력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